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 참여만 생각해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 끝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건데 2024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다사다난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우리의 또 정치적 리스크도 부각되는 한 해였고 2024년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12월 전까지 좀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 비상계엄이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사안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그 여름에 있었던 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모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롯데그룹의 이 유동성 위기설, 이것도 또한 우리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긴 했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연초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부동산 PF 위기가 우리 시장을 또 짓눌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캐즘,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전기차 위기설이 또 나오면서 그것도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투자 실패했던 이 부동산 펀드, 이게 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H지수, ELS 지수가 또 이게 또 부실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이 부실 판매 때문에 또 시장이 많이 시끄러웠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주식시장의 이런 다사다난한 것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경제가 어려워서 생긴 일도 있는 것 같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부각이 됐고 정치적인 리스크를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그때부터 좀 시장이 좀 흔들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전에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서 시장이 잘 가도 이게 부족한 상황인데 그마저도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나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만한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그죠. 그런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 이후로 물론 그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 원화 자산에 대한 비중은 축소하고 있었지만 이 비상계엄 이후로 12월 3일 날 이후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물에 대해서 즉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고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로 교환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 비상계엄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물론 1차, 2차를 걸쳐서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가결이 돼서 헌재로 넘겼는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18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가 또 우려가 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돈을 책임져 주는 게 누군가, 이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의 그 국제 신용평가사, 특히 이제 오늘 아침 경우는 이제 피치가 이 유럽의 회사인데요. 피치가 한국의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내년에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주요한 인물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인데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4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는 1분기 때는 1,500원 원달러 환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이러한 경기 침체를 더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해외로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더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가 신인도의 리스크는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이 악재로서의 그런 그 영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 불확실성 때문에 강화시켜줄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뭐 달러 강세도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글로벌한 트렌드가 돼버렸고요. 단연히 워낙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올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도 문제입니다. 일본이 네. 금리를 인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엔화 환율이 크게 뭐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올 연초에 이 일본 은행에서 3월 달 정도에서 이제 이 제로 금리를 포기한다고 시장이 말했을 네. 때는 설마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일본이 그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보다는 경기가 침체를 해서 제로 금리를 그렇게 오랜 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드디어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손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분위기는 익었지만 설마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7월 31일 날 일본은행 총재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싼 일본 엔화를 차입을 해서 해외 달러나 원화나 이런 다른 이종 자산에 투자를 하는 엔캐리들을 청산시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가져왔죠. 이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폭락을 했고 우리 워낙 코스피 지수도 폭락을 했고 미국의 다우 지수도 폭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엔화가 일본으로 다시 몰려오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 충격이 엄청난 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런 이 비상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외적인 충격이라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즉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 내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난 7월 30일 날 한번 금리를 인상했다가 이렇게 호되게 혼이 나고 나서 결국은 이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한 7일 만에 그 앞에 나타나서 기준금리를 신중하게 다루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3회 연속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다 다가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은행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150엔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은행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여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주식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2025년에도 한 차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외환 시장이 이제는 좀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결론만 봤을 때는 어렵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비상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외적인 충격이었다면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시장 내적인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지난 11월 18일 날 오전에 찌라시가 돌면서 시장에 퍼진 건데요. 이거는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데그룹은 재계순위 6위의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유동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내 국가 신인도도 굉장히 나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나름대로 유동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이후에 각종 자산, 즉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기로 하고 투자도 재조정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12월 19일 날 채권단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한숨을 좀 돌린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청산을 하고 매각을 하는 그런 수준에 들어가고 문제가 있던 롯데케미칼이 내년도 이 투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소재 쪽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데 이쪽 비중을 30%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내년도 투자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롯데에 대한 신용도가 내년 상반기에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건 그나마 좀 다행한 거고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여러 가지 빨간불이 들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케미컬이 워낙 안 좋긴 했습니다. 사실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유동성 위기에 부딪힌 기업들도 분명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기업 보는 게 요즘에 쉽지가 않아요. 네. 매일매일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 계속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절매를 쳐야 됩니다. 네. 근데 손절매가 손절매를 부르다 보면 원금 손실 까지고 결국은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다라고 말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길게 봐야 될까요? 뭐 길게 보신다면 짧게 봐도 한 6개월 이상 반기 즉 2달 그러니까 2분기 이상은 보셔야 되고 특히 대형주일수록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리스크 안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주일수록 이러한 하락한 종목들, 즉 말 그대로 내재 가치보다 더 낮게 시장에서 평가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기업 개선 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나름대로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유리하게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도 개선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또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살 종목은 뻔하다는 것이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옛날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이 바뀐 건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그 상선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대초대형 그 LNG 그 초대형 그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같이 고부가치선으로 이 수주를 바꾸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지주회사인 한화로부터 해상 풍력 발전을 요번에 그 양수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하나오션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후판이라고 배를 만들 쓰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그러니까 철판이 있는데요. 네. 그 후판이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판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 배를 만드는데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소한 그 원달러 환율도 그에 따라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남길 가능성이 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위주로 보시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계속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이번엔 매수가를 좀 더 올려서 한 3만 5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3만 1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로 길게 보시면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좀 한번 이제 노출이 돼서 사실 하나오션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리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화오션 넣어두셨다가 앞으로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